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조커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시들무에 찾아오신 분이죠.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오늘 조커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조커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네. 자, 오늘 조커님 정말 또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사람이 무서운 또 현실 공포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맞습니다. 조커님 같은 경우에는 귀신 이야기도 많이 가지고 계실 거고 또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들도 은근히 많이 알고 계시는데 오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지는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게 신앙에 관한 얘기다 보니까 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일단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조커예요! 이 얘기는 지난번에 저한테 또 그 무시무시한 얘기를 전달해 주었던 네. 그 형님께서 이제 들려주셨던 얘기인데 이게 상당히 옛날 얘기예요. 오. 98년인가 96년인가 연도가 잘 기억은 안 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옛날이네. 예. 네, 굉장히 옛날 얘기고 대한민국의 얘기는 아닙니다. 뭐 겪은 거는 한국 사람인데 네. 겪은 나라가 여기 이제 가깝고도 먼 그 일본? 나라예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외화벌이로 뭐 외국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도 많고 예. 또 뭐 일본에 뭐 사업하러 가시는 분들도 많았다고 해요. 저는 뭐 그 당시가 어렸을 때라서 이 형님의 친구분이 네. 이제 큰 꿈을 안고 일본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겪었던 그런 얘기들인데 솔직히 지금이나 옛날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뭐 투자해주는 사람이 없거나 혹은 뭐 이렇게 지인이나 이런 사람이 없다면 외국에 덩그러니 가가지고 갑자기 사업을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 분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아무 소스도 없고 그냥 무턱대고 간 거죠, 외국에. 근데 그렇게 간 일본은 너무 낯설었대요. 너무 한국과는 다르고 네. 너무 이제 화려했고 그런 거에 이제 또 심취하다 보니 돈을 또 흥청망청 빠친코에서 많이 이제 잃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뭐 사업 자금도 거의 날리고 근데 한국은 또 가기 싫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또 좀 비벼보면 뭐라도 이제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에 이제 그날도 어디 뭐가 없나 이러고 다니는데 일본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밖에서 홍보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저건 또 무슨 홍보인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멍하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여자랑 눈이 마주치니까 그 여자가 이제 자기한테 걸어오더래요. 그러면서 뭐 설명을 막 하는데 그분이 일본어를 막 엄청 유창하게 잘했었던 분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숙식을 준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거기 뭐 하는 데냐 이제 그랬더니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한국에서 뭐 도를 하십니까 뭐 이런 것 같아요. 예. 그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일단 숙식 제공에만 꽂힌 거예요, 그분이. 여자도 이제 되게 착해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따라간 거죠. 뭐 이렇게 본인들 말로는 뭐 성전이라고 하는데 뭐라 이렇게 한자가 써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무슨 글자인지 이제 몰랐대요. 근데 이제 가니까 향 냄새도 많이 나고. 일본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면 길거리에도 사찰이 많아가지고 향 냄새가 좀 많이 나는데 거기는 좀 그게 좀 되게 심했었나 봐요. 근데 거기 이제 들어갔는데 뭐 이런 소리가 막 들려드니까 뭐 그 싱잉볼이라고 아세요? 영상이나 이런 거 할 때 약간 그런 뭔가 이렇게 하는 이런 소리가 그 안에서 이렇게 막 나고 좀 되게 기분이 묘한 느낌이 나는 그런 곳이었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면서. 네. 꼭 뭔가 이렇게 막 도깨비 불러낼 것 같은 그런 소리가 이제 막 났다고 해요. 뭐 차 한 잔을 줄 테니까 앉으라고 해서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부처상도 있고 이제 여기도 그런 사찰인가? 도깨비 상도 있고 뭐 꽃도 있고 이러니까 여기는 사찰인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차도 가지고 왔고 해서 한 잔 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자기는 무슨 신을 모신다는 설명을 이렇게 막 했나 봐요. 근데 이제 다른 말은 뭐 못 알아듣겠고 솔직히 뭐 관심도 없었대요. 그냥 뭐 밥 공짜로 주고 잠 공짜로 재워준다고 하니까 이제 간 건데 뭐 말이 많으니까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들었던 게 칸논이라는 이름을 들은 거예요. 자기 처음에 캐논 카메라 얘기한 줄 알았대요. 예.
근데 여기서 하나 설명을 드릴 건 일본에서 칸노이라는 그 신이 있습니다. 그게 한국에서는 관세음 보살을 일본에서는 칸논이라고 하는데 예. 캐논 회사가 그 칸논에서 이름을 따와서 만든 게 캐논입니다. 오. 왜냐면 그 관세음 보살은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졌다고 해요. 맞죠. 그래서 많은 중생을 보고 많은 중생을 다스린다 해서 그러니까 캐논이 말 그대로 관세음 보살에 그렇게 많은 걸 본다는 뜻의 카메라 이름을 지은 거예요. 오. 이 신의 이름을 따서. 근데 이제 뭐 솔직히 관심이 없어서 본인은 그냥 지나갔고 뭐 숙식은 이제 어떻게 되나 자기는 그 얘기가 나올 것만 기다렸대요. 근데 또 이제 여기서 지내는데 돈은 들지 않지만 일거리를 조금씩은 이제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그래서 아까 그런 뭐 홍보하는 거를 도와달라는 건가 싶어가지고 알겠다. 내가 그런 건 다 도와줄 수 있다. 나 힘 좋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냐 해서 이제 잠자리랑 식사 뭐 옷까지 이런 건 제공을 해주고 가끔 자기네들이 일하는 거를 도와주면 알바비도 준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대요. 이 사람은 이제 빨리 돈 벌어가지고 빠침코 갈 생각만 하고 있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잃은 돈 다 따서 이제 한국으로 다시 가겠다는 그런 큰 꿈을 안고 알겠다. 승낙을 받고 이제 방으로 안내를 받았는데 뭐 혼자 쓰는 방은 아니고 뭐 여러 명이 이렇게 있는 방이었대요. 3명이 방에 있었는데 생긴 게 좀 희한했대요. 그래서 뭐가 희한했는가? 한 애는 달마도사를 닮았고 한 애는 삼장법사를 닮았는데 한 애는 여우를 닮았대요. 그 애들이 그럼 나중에 그 얘기 계속 나와? 이랬더니 계속 나온대요. 일단 알겠다 그러고 이제 저도 얘기를 듣는데 근데 처음 만나니까 뭐 좀 어색하잖아요. 그냥 밤새 여기에 찬양하는 말만 하길래 그냥 귀 닫고 잤대요. 그리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또 그 어제 올 때처럼 막 이런 그 소리에 이제 잠에서 깼대요. 잠에서 깨니까 이제 그 향냄새가 더 짙게 나더라는 거예요. 좀 기분이 묘했대요. 일어났는데도 향냄새가 계속 나서. 근데 이제 그 여우 닮은 애가 옷을 갈아입으라면서 줬는데 약간 승려복? 뭐 생활한복 같이 생긴 그런 옷을 주더래요. 여기가 뭐 중국이야? 뭐 무술 훈련하는 거 뭐 다 똑같은 옷 입고 여기서 뭐 하나. 그래서 이제 그 애들을 따라서 이렇게 가보니까 되게 큰 이런 강당 같은 데가 이제 나왔대요. 예. 근데 거기 사람들이 이렇게 쭉 앉아있는데 합장한 자세로 이렇게 땅바닥에 앉아있더래요. 얘네는 또 여기서 다 뭐 하는 건가? 아침에 명상하나? 일본 애들은 또 이런 게 또 있나 싶었는데 자기는 배도 고프고 밥은 언제 주나 이제 그런 생각만 들고 그러니까 이 짓을 매일 해야 되나 진짜 아찔했대요 그때. 그렇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어제 이제 이곳에 데리고 왔었던 여자 돌순이라고 할게요. 그 돌순이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다 일어나더니 그 왜 스님한테 인사하듯이 이렇게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이렇게 손 모으고 이렇게 그런 인사를 이렇게 하더래요. 그러더니 자리에 앉아서 뭐 주문을 외는 건지 노래를 부르는 건지 뭐 다들 부르더래요. 근데 뭐 일본어라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듣다 보니까 그게 경문을 읽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알아들은 말이 한마디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뭔데? 이랬더니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이 말밖에 안 들렸대요 자기 귀에. 근데 그게 이제 그 천수경의 시작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블라블라 막 하면서 이제 여기가 부처를 모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침마다 이제 이런 거를 하나 보다. 여기는 또 이런 게 또 있구나 하고 그냥 그렇게 이제 몇 달을 지냈대요. 별 이상한 건 없었나 봐요. 근데 어느 날인지 그 돌순이가 자기를 찾아왔대요. 방을. 여기 생활도 이제 잘하시는 것 같고 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괜찮겠냐. 알바비는 주겠다. 그랬더니 뭐 돈 준다니까 무조건 하겠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할 수 있다. 했더니 며칠 교육을 이제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래요. 내일 이제 방으로 사람을 보내겠다. 알겠다. 이러고 이제 내일만을 학습을 기대를 하면서 방으로 돌아왔는데 그 달마도사 닮은 애가 자기를 이렇게 많이 보더니 갑자기 웃더래요. 좀 뭔가 소름이 좀 끼쳤대요. 그 달마도사 닮은 애가 자기 보고 웃는 게. 왜 웃어? 이랬더니 너 이제 일한다며? 축하해 이러더래요. 그래서 일하는 게 축하받을 일인가? 그랬대요. 백수보단 낫잖아. 그래서 그러네. 그렇지. 이제 그냥 그러고 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데 이곳에서 일하게 되는 건 엄청난 일이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뭐 너도 일해? 이랬더니 자기는 선택받지 못해서 일을 못했대요. 속으로 생각했더니 뭐 선택까지 받아야 될 일인가?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우리 칸노님을 위한 일을 하게 되는 건 가문의 영광이라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더래요. 또 시작하는구나 저 칸노 얘기.
근데 몇 달을 지내면서 솔직히 관심이 없었대요. 명상한다고 앉아가지고 잠만 자니까 저 사람들이 뭘 부르는지도 잘 모르겠고, 솔직히 칸론이 그냥 일본 신 이름인 줄 알았대요. 뭐 도깨비 이름. 그래서 이제 뭐 불교에 솔직히 자기는 관심도 없고, 밥 주고 재워주고 한다고 하니까 그냥 그게 이제 좋았고, 다음날부터 이제 돈 벌 수 있다는 그런 설레임을 안고 잠을 잤대요. 다음날 이제 자기 데리러 온 사람 따라서 가는데,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한참을 가더래요. 몇 시간을 가더래요, 차를 타고. 논밭밖에 안 보이고, 갑자기 산이 보였다 바다가 보였다, 도통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갔대요. 아니 무슨 교육을 이렇게 멀리 하러 가나. 이게 교육인지 이게 뭔지, 그러면 나는 매일같이 교육을 이렇게 멀리 받으러 와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에, 진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진짜 현타가 제대로 왔대요, 그 당시. 그렇게 이제 도착을 하니까 산속인데 바다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와, 진짜 풍경 하나는 진짜 끝내준다. 진짜 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꼭 성벽처럼 이렇게 엄청 높은 벽이 있었는데, 덩굴이랑 이끼가 꼭 건물을 집어삼키는 것처럼 엄청 이렇게 뒤덮여 있었대요. 여기를 모르는 사람이 오면은 여기 문이 있다고도 모를 정도에 그냥 이렇게 지나칠 수 있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문 열리는 소리도 엄청 웅장했다고 해요, 본인 기억에. 안으로 이제 들어가니까 뭐 이게 마당인지 숲인지 막 나무도 엄청 많고 음산했대요. 꼭 입김 나올 것처럼 한기가 느껴진다 그러죠. 그래서 아니 이런 데서 무슨 교육을 하는 건데 나 여기서 죽나? 뭐 이런 생각도 했대요, 본인이 따라가면서. 그래서 그런 데를 이제 지나서 어느 집 이런 현관문 같이 생긴 문 앞에 서가지고 뭐 두들기고 뭘 하길래 이렇게 올려다 보니 그냥 되게 오래된 그런 별장 같은 느낌이었대요. 엄청 큰 그런. 안으로 들어가니까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모여서 앉아있더래요. 이제 왔냐 뭐 이러면서 그 차 태워서 온 사람이랑 막 인사하고 뭐 얘기를 하더래요. 교육을 여기서 하나 싶어서 무슨 교육을 하길래 여기까지. 본인은 이제 불만이 많은 거예요. 네. 내가 그 돈 뭐 얼마 벌자고 내가 이 집까지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차 한잔 하자고 하길래 따뜻한 차를 먹고 하니까 이제 긴장도 좀 풀리고, 그리고 이제 있는데 거기 모여있던 사람 중에 나이가 좀 지긋한 여자분이 자 이제 시작해보자 이러면서 일어서더래요. 그래서 뭘 시작하는 건지 뭐 모르겠지만 일단 따라갔대요. 산길을 따라서 이렇게 막 내려가니까 그 바닷길 따라서 이렇게 가니까 항구가 나오더래요. 그 항구에 이제 배가 한 두세 척 이렇게 있더래요. 그래서 또 배를 타고 또 어디를 가나 이런 생각이, 와, 나 다시는 이거 못한다고 해야겠다, 돌아가면. 그러면서 이제 그 데리고 온 사람이 가방에서 웬 파일 같은 거를 꺼내더니 이제 이걸 들고 오라고 이러더래요. 엄청 무거웠대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데 뭐 말도 안 끝났는데 그냥 휙 가버리더래요. 쫓아가는데 그 파일 하나가 툭 떨어져가지고 뭐 엄청 많았나 봐요, 파일이. 그래서 그걸 이렇게 줍다 보니까 뭐 사진도 있고 뭐 이력서인지 뭐 사람들 사진도 막 붙어 있고 뭐라 써 있고 해서 그렇게 보니까 뭐 이름이랑 뭐 가족관계 뭐 특이사항인 미상 뭐 이렇게 막 써 있더래요. 근데 사진이 이렇게 그냥 인쇄된 그런 사진인데 뭐 얼굴 사진이랑 손 사진 이런 게 있는데, 얼굴이 이렇게 왜 사람 얼굴을 찍으려면 얼굴이 눈, 코, 입이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마랑 눈밖에 안 나왔더래요. 손 사진하고. 그래서 이거 뭐야? 이러고 이제 있는데 뭐 하세요? 빨리 오세요. 그래서 예 이러고 이제 뛰어갔는데 항구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쭉 서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차트를 달라고 하더니 이름을 막 부르고 이제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랑 사진이랑 본인 확인을 이렇게 막 하더래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한국 사람도 있었대요. 되게 반가웠대요. 또 본고에 이제 사람들을 태우고 별장으로 간 거예요. 15명 정도였던 것 같대요, 자기 기억에. 자기는 이제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정도 여자 남자가 섞여서 왔는데 다 젊었대요. 많아야 뭐 한 30대 초반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을 하러 온 건가 이제 싶었는데, 아까 그 한국 사람이 여자였는데 계속 눈이 가더래요. 한국어가 그리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서 이렇게 인사를 했던 여자도 한국어를 하니까 이렇게 좀 놀라는 눈치였대요. 그러더니 여자가 다행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일하러 온 거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러 왔어요? 그랬는데 여자애가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이제 나이 지긋한 여자분이 방배정이랑 규칙을 설명해 준다면서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갔대요. 되게 아쉬웠대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곳에서 지내는 듯 싶었대요. 근데 자기는 또 그 차를 타고 그 몇 시간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성전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몇 달을 그 일을 했대요. 근데 갈 때마다 그 전에 도착했었던 사람들은 볼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진짜 뭐 일본에 일을 하러 왔나 보다. 그래서 어디 취업을 했나 보다 사람들이. 왜냐면 다 젊었으니까 사람들이. 근데 이제 하루는 궁금해서 가는 길을 물어봤대요. 이 사람들은 근데 다 어디로 가는 거냐. 온 사람들이 많은데. 그랬더니 되려 그 사람은 몰랐어요? 뭐 약간 이런 반응이더래요. 그래서 내가 뭔가 말을 잘못하나 싶어서 이제 그냥 머리를 극적극적하고 이제 그냥 예 그냥 그랬는데 칸너님께 귀의하러 가셨죠? 허허허 뭐 이러더래요. 그래서 에? 이랬는데 속으로 생각하니까 귀의를 했으면 한 거지 귀의를 하러 가셨죠는 그게 무슨 말이지 싶더래요. 그렇잖아요 말이. 귀의를 했으면 했는데 귀의를 하러 갔다는 게 무슨 말인가? 그냥 저 사람이 말을 조금 잘 못하는 사람인가 그냥 그것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대요. 근데 그날은 그냥 생각이 좀 많아지더래요. 여기서 그래도 지낸 지가 1년이 다 돼가는데 보통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고 솔직히 자기는 그냥 길에서 만난 어떻게 보면 그냥 그지잖아요. 근데 그런 자기한테 밥도 주고 재워주고 이렇게 돈도 주고 일도 시키고 도대체 여기는 뭔가 진짜 그냥 뭐 이런 단체가 있나? 이런 좀 돈 없고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좀 먹여 살리는 일본에는 그런 단체가 있는 뭐 이런 생각을 막 했대요. 이날도 배에서 이제 사람들이 왔고 또 별장으로 데려다 주고 이제 뭐 그냥 또 그런 일을 또 하고 돌아오는 길에 다음부터는 이제 혼자 이 일을 도맡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피곤해졌대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왜냐면 그 몇 시간을 운전해서 거길 가야 되니까. 왜냐면 이제 평소에는 번갈아 가면서 운전을 했대요. 근데 자기 혼자 그걸 다 해야 된다니까 자기는 그냥 되게 피곤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성전에 늦게 도착도 했고 주차하고 이렇게 담배 하나 피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디서 그 돌순이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제 담배 피면서 이렇게 껄렁껄렁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교육한다고 데리고 다녔던 그 남자분 목소리가 이렇게 들리더래요. 그래서 둘이 얘기를 하고 있나 보다. 인사나 하고 들어가야겠다 이러고 이제 가는데 돌순이가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세요. 그러더래요. 그 남자가 이제 한국과 중국이 그나마 제일 쉽습니다. 그러더래요. 뭔 소리인가 싶은데 뭐 젊든 늙든 어리든 관계가 없습니다. 이랬대요. 그 돌순이가. 그래서 남자가 알겠습니다. 도통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건가. 근데 이제 또 엿들었으니까 또 엿들은 것도 들킬까봐 이제 또 그냥 방으로 이렇게 슬금슬금 들어갔대요. 근데 들어와서 이제 막상 생각을 해보니까 저게 무슨 대화인가 너무 궁금하더래요. 뭐가 한국이랑 중국이 그나마 쉽다는지 젊고 늙고 그게 돌대가리 모르겠다 이러고 그냥 잤대요. 그렇게 이제 며칠이 지나고 이제 한국에 가는 일이 많아졌대요. 근데 이제 어느 날인가 새로운 곳에서 사람들을 데리러 가야 된다고 이제 한 열댓 명 이렇게 사람들이랑 같이 갔대요. 이제 가면서 차에서 마스크랑 장갑을 주더래요. 그래서 오늘은 또 뭔 일인데 또 이런 걸 또 시키나 해서 마스크랑 장갑을 끼라 그러길래 이제 그걸 꼈는데 내려서 이렇게 보니까 그 항구에 도착한 사람들 한 100여 명 되는 것 같더래요. 아니 저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다 오는 건가 진짜 뭔가 싶어서 이제 걸어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누가 봐도 병자 같더래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케이스가 다른 거죠. 그동안은 되게 젊고 그나마 그래도 좀 멀쩡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번엔 누가 봐도 병자래요. 그래서 이제 병에 걸린 사람인가 싶어서 이래가지고 마스크랑 장갑을 끼라고 했나 보다 싶어서 근데 또 어느 날과 똑같이 이제 또 차트 보고 호명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한 아줌마가 제 아이는 병에 안 걸렸다면서 막 살려달라고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같이 온 일행들이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면서 이제 그 아줌마를 통제를 막 시켰대요. 여기서 막 이러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차트 확인이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본거 하나로 뭐 사람들을 얼마나 싫겠어요. 차례에 걸쳐서 싫고 다시 돌아왔는데 아니 시간이 지날수록 의문도 생기고 궁금하고 대체 저 많은 사람들이 왜 오는 거고 어디로 가는 거고 본인이 이제 그게 궁금해지기 시작했는데 아무한테도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일을 할 때 그 돌순이가 했던 말이 성전에 있는 그 누구한테도 이 일에 대해서는 누설을 하면 안 된다. 아무도 모르게 이 일을 이제 해야 된다. 근데 뭐 받는 돈도 이제 상당했고 해서 아무한테도 이제 물어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러다가 하루는 그 달마도사 닮은 애한테라도 은근히 좀 떠볼까 싶어가지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이제 이렇게 떠보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그 달마도사가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선택받은 사람들인데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선택받기도 쉽지 않고 많지도 않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나 말고도 많냐? 몇 없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래요. 너도 이 일이 하고 싶냐? 이랬더니 자기는 선택만 받는다며 자기는 몸을 불살라서라도 이 일을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일이 무슨 일인지는 아냐 이랬더니 이건 칸노님을 위한 일이라고 막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칸논을 위한 일? 그 위한 일이 뭔데? 뭐 아는 거 있어? 이랬더니 여기 일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너가 아는 거 혹시 있어? 이랬더니 왜? 너 무슨 일 하는데? 오히려 되려 이렇게 묻더라고요. 나? 나 그냥 뭐 운전만 하지. 이제 그랬대요. 나도 이거 들은 얘기인데 나도 아직은 칸논님을 뵌 적은 없어. 근데 우리 모두는 다 한마음 한뜻으로 칸논님만을 위해서 이렇게 빌고 있는 거야. 언젠간 우리도 다 칸논님 품으로 갈 수 있어. 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 적은 없는데 그 품으로 간다는 건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거야, 살아있다는 거야 싶더래요. 여기는 내가 더 이상 오래 있을 때는 아닌가 보다. 이게 더 있다가는 진짜 내가 궁금해서 내가 먼저 죽던지 진짜 이걸 내가 까발려서 쟤네가 나를 어떻게 하던지 둘 중에 하나는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에 요번에까지만 어떻게 이제 일을 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날은 자고 다음날 돌순이를 찾아갔다고 해요. 이제 내가 한국에 어머님도 계시고 이제 내가 가족들한테 이제 돌아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돌순이가 갑자기 칸노님을 위해서 이곳에 발을 들이신 분이 가족이 어딨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개소린가 싶더래요. 아니 밥 먹여주고 재워준다 그래서 온 거지 가족을 버리라고 여기에 온 건 아닌데 이 여자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여기서 얘한테 뭐라고 얘기했다가는 내가 발목이 잡히겠구나. 그렇죠.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다. 그 칸농, 그쵸.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방으로 돌아왔대요. 돌아와서 또 그렇게 일을 이제 며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밤에 이제 잠도 잘 안 오고 싶어서 이제 담배를 하나 피러 밖에 이제 나가는데 사람들이 한쪽에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그 강당 구석에서 뭐 얘기를 막 하더래요. 뭔가 싶어서 이렇게 쓱 이제 가는데 자기를 보더니 막 조용히 하라고 입에다가 막 손을 이렇게 대더니 막 여기로 오라고 손으로 막 이렇게 까딱까딱 하더래요. 쓱 가니까 여기서 자기네들 본 거는 비밀로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불도 안 들어오는데 여기서 뭐 하냐 이랬더니 우리가 이제 집에 가고 싶어서 나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나도 가고 싶은데 나도 껴줘라 이랬더니 그럼 우리 같이 얘기를 해보자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조용한 데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운전을 하고 다녔잖아요. 우리 봉고차에 가서 얘기를 합시다 이래서 이제 봉고에 가서 들은 얘기는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해요. 자기네들도 직접 본 건 아니지만 거기서 이제 지내면서 들었었던 어떻게 보면 썰이죠. 썰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온 지 뭐 오래된 사람은 5년이 넘었다고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뭐 한 1년 됐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 한 7년 지났다고 하고 근데 한 번도 그 여기서 오야지를 본 적은 없대요. 없지만 그렇다고 왜 우리가 뭐 절에 간다 그래서 부처님을 직접 만나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부처님이 있는다고 이제 믿고 가서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서는 꼭 사람들이 그 신이 꼭 살아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직접 본 사람은 없고 자기네들 처음에는 돌순이가 여기 오야지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그거는 또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죠? 이랬더니 뭐 자기도 잘은 못 봤는데 언젠가 누구를 보더니 땅에 덮짝 엎드려가지고 고개도 못 들고 뭐 뭐 이런 일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빵이 따로 있나 보다 그런 생각만 했는데 그래서 그 충격적인 얘기가 뭐냐 제가 물어봤죠. 관세음 보살은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이 있어야 되잖아요.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을 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카더라잖아요. 지금 말로 하면은. 근데 그게 말 그대로 사람 1000명이 있어야 눈 1000개랑 손 1000개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뭔가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증거가 없잖아요. 그리고 막상 그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여기에 왔는지 아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 갔는지 아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이거 범죄인가? 내가 여기 계속 있다가는 안 되겠다. 진짜 여길 나가야겠다. 근데 또 그냥 나갔다가 나도 혹시 뭐 무슨 일을 당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에 그 다음날인지 시내에 나가서 한국으로 전화를 했대요. 야, 내가 이제 한국에 갈라 하는데 내가 뭐 상황 설명을 길게 할 순 없고 내가 여기서 나가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네가 방법을 좀 강구해서 일본에를 이제 오거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나갈 채비를 준비를 하는데 그날 저녁에 처음에 이제 교육을 데리고 갔었던 남자가 방으로 찾아왔대. 그러더니 이제 같이 얘기를 좀 하자고 해서 이제 나가서 담배 하나 이렇게 피는데 다 들으셨죠? 그러더래요. 뭘요? 그랬더니 저도 다 압니다. 이러더래요. 뭐 아는 거 있으면 나한테 좀 얘기해봐요. 난 무슨 말 하는지 도통 모르겠네. 그랬더니. 근데 여기에서 안다고 해서 아는 척을 해서도 안 되고 그냥 다 알아도 모른 척하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전 아는 건 없지만 알면 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몰라도 안다고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알면 사람은 눈이 바뀌고 목소리가 바뀝니다. 절대 돌수님한테 들키지 마세요. 이 얘기만 하더니 인사를 꾸벅하더니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저 뭘 아는구나. 쟤는 뭘 알아. 아는데도 쟤 뭐 꼬투리가 잡혔나? 이제 싶었대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못 나가고 지금 계속 이 일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뭐 경찰에 신고한다고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이상한 일에 연루됐다고 하면은 이제 다시는 일본에 못 올 거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경찰에 신고도 못 하고 여기 계속 있기에는 이제 좀 무섭고 나가고 싶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누설 금지라고 했어도 내가 피가 마르려 가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여우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삼장법사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날 이제 그런 고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싹 삼장법사가 꼭 뭔가 아는 것처럼 와가지고 담배를 하나 틱 건네더니 힘드시죠? 그러더래요. 뭐 사람 사는 거야 뭐 다 힘들죠. 이제 그랬대. 많이 힘드실 겁니다. 하하 이러더래요. 뭘 아세요? 알아도 모르는 게 답입니다. 그러더래요. 여긴 무슨 하나같이 다 뭐 알아도 몰라야 되고 무슨 알면 아는 거지 무슨 알아도 모르는 게 어딨냐고 했더니 그냥 알아도 모른 척 하세요. 그냥 허허 하는 게 살 길입니다. 이러더래요. 그러면 안다고 말하면 그게 죽는 길이에요? 이랬더니 허허 조금 더 빨리 칸노님께 가겠죠. 이러더래요. 그러면 그렇게 너님들이 좋아하는 칸노님한테 빨리 가는 게 좋은 거 아니냐 했더니 갑자기 그 웃는 상의 그 사람이 눈을 탁 뜨더니 그러더래요. 눈을 딱 떴는데 그 사람이 양눈이 하얗더래요. 그 삼장법사가. 근데 계속 웃고 있는 눈이어서 저 사람은 눈을 못 뜨는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표정이 싹 굳고 눈을 딱 떴는데 양눈이 하얗더래요. 그러더니 그 오빠한테 그러더래요. 우리 모두 인간의 마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속세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 이곳의 속세가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 그 좋다는 칸노님은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눈이 하얀데 눈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보이더래요. 그러더니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당신은 칸노를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나는 솔직히 그게 뭔지 모르겠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뭔지 모르겠고 그게 먹는 건지 뭔지도 난 잘 모르겠다. 그 사람 그게 당신의 살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개소리 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하냐고. 미치겠다. 이게 진짜. 뭔 얘기인가? 무슨 얘기를 딱 그냥 뭐라고 이렇게 딱 해주면 좋겠는데 이 얘기하면은 뭐 저 답이 나오고 저 답 얘기했더니 또 이 답이 나오고 그냥 누가 속 시원하게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냥 물어봤죠. 내가 그냥 여기에서 집으로 돌아가면 저는 죽습니까? 조금 더 빨리 칸노님께 가시겠지요. 이러더래요. 그럼 그 말은 그건 뭐예요?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당신도 여기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전 그냥 이곳의 속세가 좋습니다. 그러더래요. 그 사람이 눈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뭐 알 수는 없잖아요. 눈은 허여니까 뭐 당연히 배관이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지만 눈을 굴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빠가 그랬대요. 당신은 당신의 자식이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랬대요. 갑자기 눈물을 툭 떨어뜨리더래요. 그러더니 그러더래요. 제 자식은 먼저 칸노님께 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기 뭐 있다. 이거 정상 아니다. 얘네 뭐 잡혀서 얘네 여기 있구나 싶더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짱구가 굴러가더래요. 거기서.
이거 그래 내가 한국을 못 가도 있는 동안 재밌게는 있어야 되지 않나. 어차피 내가 죽을 거면 호랑이 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여기서 일단 재미를 찾아보자. 예. 피가 마를 일이 아니다. 알겠다. 내가 이제 당신의 눈물을 알겠다. 내가 그 칸론인지 깡론인지 내가 모르겠고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그랬더니 갑자기 뒤에서 여우가 칸론은 없어요 이러더래요. 예. 그랬더니 그 달마도사가 야 빨리 자. 칸론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더니 쑥 하더니 이불 덮고 들어가더래요. 예. 얘네 뭐가 있다. 얘네 뭐지? 그리고 이제 며칠을 사람들을 계속 동태를 살펴봤대요. 예. 연결고리는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와, 알 수가 없다, 근데. 예. 몇 년을 여기 있었는데 왜 집을 못 갔고 이 사람은 자식을 그 칸론인지 깡패인지 보냈고 이 애는 또 칸론이 없다 하고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 근데 이게 알아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래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왔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다 어디에 갔을까요? 그 드넓은 산속에 그 바다가 보이는 풍경 좋은 곳에 예. 그 수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 오빠가 삽을 들고 거기를 찾아가요. 예. 땅을 팝니다. 오. 뭐라도 있다 여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없어질 수는 없다. 그렇죠. 근데 이게 자기가 땅을 한 몇 삽 푸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자기가 이제 생각은 엄청 하고 간 거예요. 이거 땅 파면 이거 나온다 이거. 예. 너네 이제 다 끝났어 이러고 이제 가서 이제 몇 삽을 팠는데 이거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더래. 현실이다, 이거 진짜. 예.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갔대요 별장에. 예. 자기가 그 오래 일을 해도 그 별장안은 제대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한순간에 그만한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많은 사람들을 보낼 거면 배도 그만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배는 그냥 양이 그만큼이에요. 근데 사람은 많아. 근데 무슨 유람선이 왔다 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 많은 사람들을 어디로 싣고 나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날 바로 배를 타고 온 건 아니겠다. 어디에다 뒀다가 이거 데리고 오는 거다. 어디에 뒀을까 이 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그 별장이 어마어마했대요 크기가. 그 별장을 이제 자기한테 일을 맡겼으니까 예. 교육할 때도 이제 먼저 가서 이렇게 세팅도 하고 이렇게 했었나 봐요. 예. 믿었으니까 그렇게 해줬겠죠. 아마 이 사람이 별 진짜 생각 없이 지내는 사람처럼 보여서 일을 시켰을 수도 있어요. 예. 진짜 다 관심 없고 그냥 얘는 담배만 주고 술만 주면 예 이러니까. 그래서 오빠를 더 신임했을 수도 있어요. 그 돌순이가. 오히려 무슨 신자들처럼 믿습니다 이랬으면은 안 시켰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집안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그 건물 뒤쪽에 예.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철제 계단 있죠? 예. 그 철제 계단이 있는데 자기는 그 계단을 못 내려갈 뻔했대요. 왜? 이랬더니 야 계단 존나 좁아. 나 들어가는데 내가 죽는 줄 알았어. 그냥 거기 들어가면서.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일단 들어갔어. 그래서 화장터가 있대요. 예. 이 사건이 그 당시에 옛날에 일본에서 뉴스에 나온 적이 있대요. 예. 왜 한국도 그렇지만 왜 뉴스가 됐다가 또 사라지기도 하잖아요. 기사 같은 게. 근데 일본에서도 그런 게 이슈가 있었었나 봐요. 그 당시에. 예. 근데 일본도 그런 큰 이슈가 나면 꼭 연예인 사건 터뜨려가지고 그런 이슈가 또 없어지기도 하는데 그 당시에 그랬대요. 오빠 말로는. 근데 자기가 살면서 이런 뉴스나 이런 거 찾아보면 없대요. 오래도 됐고 기사도 네. 없고. 화장터가 하나가 아니고 열 몇 개가 된대요. 지하 1층, 2층, 3층이 다 그냥 화장터래.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화장을 했으면. 예. 이렇게 청소를 깨끗이 한다고? 씻기도 하고. 자기가 되게 멍청해서 계산이 안 되더래요. 예. 그러니까 1000개 눈, 손 필요해. 그럼 자기가 일하기 전에 누군가는 계속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미 1000개 채우지 않았을까 싶었대요. 본인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예. 자기는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여기 온 지 한 7년 됐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 7년 동안 사람을 죽여서 1000명을 죽였겠다 싶더래요. 자기 생각에. 예. 그러니까 자기 계산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더래요. 그럼 뭔가 이게. 그리고 여기 온 사람들이랑 거기 있는 사람들이랑은 또 무슨 연관 관계가 있나? 예. 이게 싶고. 근데 일단은 그래요. 화장터 있어. 그리고 이제 방들을 이렇게 쭉 봤대요. 왜냐면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자고 먹고 했으니까. 혹시 이 집에 또 어디 이상한 데다 사람들 가둬놓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자기가 그냥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거든요. 내가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나. 지금이야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시대가 너무 옛날이잖아요. 자기 혼자 무슨 영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어이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냥 어이없어서 그냥 담배 하나 피면서 밖에 나오는데 어디서 그 자갈 그 타이어 소리가 나길래 다시 그 좁아쳐진 계단 사이로 또 갔대요. 거기서 이제 담배 피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돌순이가 거기를 왔대요. 뭐라고 얘기를 하나 듣고는 싶은데 이제 몸을 껴가지고 나갈 수도 없고. 근데 그쪽 이제 지하 있는 쪽이 안으로도 들어갈 수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오빠가 얘기하면서 엄청 욕을 많이 했어요. 내가 그때 그걸 알았더라면 여기에 몸이 끼면서 수고를 안 했을 텐데. 근데 거기서 가까워지니까 얘기가 들리더래요. 벽 하나 놓고서 이제 얘기가 들리니까 순서를 얘기를 하더래요. 뭐 어디부터 뭐 가공을 하고 뭐 그래서 가공? 자기가 이제 일본어를 잘 모르니까 알아듣는 것만 막 들으면서 그리고 이제 뭐 100 몇 번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그래서 뭐 좀 알아들었어요. 이랬더니 아니 하나도 못 알아들었지. 그럼 어떻게 알아듣냐? 그리고 이제 그 여자가 갔대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들었었던 거죠. 100 몇 번, 몇 번째 가동 내려와서 이제 화장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니까 그 화장터에 번호가 있대요. 그러니까 다 돌리는 건 아니었었던 거예요. 돌리던 화장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보니까 아 이게 사람을 태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볼 때 뭐 이런 죄도 별로 없고 그리고 이제 100 몇 번째라니까 100 몇 번째 사람이 뭐 어떻게 된다는 건가 해가지고 일단은 다시 성전으로 이제 돌아와서 그 삼장법사한테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오늘 있었던 얘기를 다 했대요. 나도 이렇게 다 깠으니까 너도 깔아 네 패를. 나 진짜 궁금해서 죽어버릴 것 같으니까 빨리 얘기를 해라. 나 내 목숨을 걸고 난 얘기를 다 했다. 이랬더니 삼장법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당신의 목숨을 걸고 얘기를 해주니 나도 하나를 까겠소. 오. 자기는 자기의 눈을 캐노님께 드렸다는 거. 아, 그래서. 근데 늘 그 사람이 왜 삼장법사야? 이랬더니 그 손오공 만화 보면 삼장법사가 이렇게 스님처럼 팔 이렇게 긴 그런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손이 없었대요. 예. 한쪽 손이 없고 양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자식은 왜 보냈냐? 자식은 원래 한쪽 눈만 이제 캐노님한테 드리기로 했는데 예. 출혈이 심해서 죽었대요. 근데 이미 자기는 눈을 양눈을 다 잃어서 자식이 죽은지도 몰랐대요. 예. 그러니까 죽은지도 모르는 자식을 계속 껴안고 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잔다고 생각을 했대요. 약을 먹이고 이제 잔다고. 며칠 지나니까 이제 막 썩은 내가 나니까 이게 뭐 무슨 일이냐고 이제 이랬더니 그 여우가 이제 그 얘기를 하더래요. 애가 죽었다. 예. 자기는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왜 있냐? 그랬더니 여기 오는 사람들이 있죠. 한국에서 다 실종신고가 된 사람들인데 실종신고가 된 사람들의 가족들을 여기다 먼저 데려다 놓은 거예요. 가족들을 만나게 해준다면서 실종신고 된 사람들을 데리고 여기 온 거예요. 우와, 예. 그러니까 이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결국은 다 가족인 거예요. 온 사람도 여기 있는 사람도. 그러니까 실종된 사람들의 가족, 그죠? 네, 가족과 실종된 사람. 근데 나중에 왜 풍병자가 왔다 그랬잖아요. 개수를 못 채우잖아요. 오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이 다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없잖아요. 건강한 사람들인데 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병자들이라도 막 데리고 온 거예요. 화장된 거는 왜 별거 없어요. 그 손을 쓰면 그 손만 쓰면 귀이 되라고. 근데 그게 그 관세음보살이 되고자 했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이야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절에 가면 부처상이 앉아있지 부처가 막 움직이고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그렇죠. 계속 그 자리에 네. 있죠. 예.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칸논이라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은 어디 있냐. 근데 그 부처상 있는 그 상 뒤에 그 네. 사람의 거처가 있대요. 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돼가고 있냐. 그래서 뭐 1000개의 눈이 생기면 뭐 어떻게 되는 거고 1000개의 손이 생기면 뭐 어떻게 되는 거냐. 나는 뭐 도통 이게 뭐 상상이 안 가네. 아니 사람이 눈 1000개가 왜 필요하고 손 1000개가 왜 필요하냐. 무거워서 걷기나 하겠냐 이랬더니 삼장법사가 당신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돌순이가 당신을 믿었던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오빠가 너무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이 오빠가 볼 때 이 사람들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생각해봐. 사람한테 1000개의 손을 달아놓으면 뭐 할 거야? 어떻게 걸어다닐 거야? 무거워서? 그리고 1000개의 눈 갖고 뭐 할 거야? 어디다 다 붙일 거야? 1000개의 눈을? 그래서 그럼 그 사람을 만날 순 없냐? 칸논이라는 사람 만날 수는 없는 거냐? 했더니 아 만날 수는 없대요. 예. 우리가 신을 어떻게 만나겠냐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 삼장법사가. 그럼 당신은 아직도 그 사람이 신이라 생각하냐? 당신의 자식을 잡아먹었는데. 아니다. 내 자식은 그래도 칸논님한테 귀의돼서 좋은 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있을 거라고는 당신 생각이지. 당신 새끼는 그냥 썩어 죽은 거야 여기서. 이 멍청한 사람아. 실종? 니들이 여기 와 있으니까 거기서 실종 신고하는 거요. 나가야지. 왜 여기 계속 있어? 나가야지. 이랬더니 자기가 또 나가야지 싶을 때는 이제 겁이 난대. 아. 그냥 죽을까봐. 그리고 자기는 이제 눈이 안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자기는 여기 있는 거래.
당신이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어서 모르는 거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상인이 없대요. 네. 누군가는 다 손이 없고 누군가는 눈이 보이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움직여봤자 예. 뭐가 되겠냐. 두 눈 멀쩡하고 두 손 멀쩡한 사람들이 더 빠르지. 우리 같은 이런 병든 사람들이 뭐가 빠르겠냐.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이걸 알았는데 그럼 자기 가족도 다 죽었다고 생각은 할 거 아니냐. 그럼 나는 결국은 지금 여기 사람 죽이는 거 배달하는 사람밖에 더 되냐 나는. 네. 내가 제일 못된 새끼 여기서. 아 칸놀인지 개놀인지 그 X는 저기 앉아가지고 가만히만 있지. 결국은 내 손에만 피 묻힌 거 아니냐. 이거 어디냐고 막. 와. 그러고 이제 거기 성전 다 때려 부수고 막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 아예 죽일 거면 죽여보라고. 근데 이 오빠가 그냥 일반 사람들이 덤빌 만한 등치는 안 되거든요. 좀 크시구나, 등치가. 192에 몸무게가 그 당시에 한 110kg 정도 됐대요. 못 덤비지, 그러면. 지금도 그 정도 돼요. 지금도 한 100kg는 넘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성전을 부수고 돌아다니는데 뭐 할 거예요? 진짜 뭐 고릴라가 뛰어다니는 것 같이 보였을 텐데. 예.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진짜 총 들고서 쏘는 거 아닌 이상은 뭐 어떻게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나오라고 이 개놈 새끼들 이러면서 막 다 부수고 불상 다 없고 이러니까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죠. 막 사람들이. 예. 근데 이제 돌순이가 이제 연락을 받고 왔나 봐요. 돌순이가 막 소리 지를 줄 알았나 봐요. 앉으세요 이러더래요. 그 행동을 멈추고 앉으세요. 앉기 미친 너나 앉아. 야 니는 눈깔 똑바로 뜨고 다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한쪽으로씩 봉사 만들고 너 참 좋겠다. 앉으세요 이러더래. 니나 앉으라고. 내가 앉아봤자 니 키보다 더 커. 그리고 일단은 얘기는 좀 해보려고 이제 앉았는데 앉았더니 정말 그냥 이 여자보다 크더래요 자기가. 예. 진정하시고 자기 얘기를 들어. 뭘 진정해? 야 나 한국에 착하게 살았어. 근데 내가 여기 와가지고 니 대신 저 뭐 문제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모를 대신 내가 사람들 좀 같은 사람 탓으로 그냥 꺼져. 이렇게 이제 그 운전 처음에 이제 같이 했었던 그 남자가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어서 자기가 우는 줄 알았대요. 웃고 있대요 남자가. 이 새끼도 뭐지 싶더래요. 그렇잖아요 지금 상황. 예. 웃기냐? 야 웃겨? 근데 그 남자가 막 크크크 하더니 크게 막 웃더래요. 들켰네? 이제 그러더래요 그 남자가. 들켰네. 예. 그 남자가 칸논이에요. 헐! 네. 소름 끼쳤어, 오. 관세음 보살은 지금까지도 성별에 대한 논란이 되게 많아요. 예. 남자냐 여자냐. 아, 예? 근데 이제 중국에서 관세음 보살은 여자라고 해가지고 이 뒤에 보살은 한국에서는 이제 여신도들한테 보살이라 붙여서 왜 누구 보살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여자의 이런 명칭이 된 거죠. 예. 이게 이제 관세음 보살에서 따와서 그렇게 됐다고는 하지만 관세음 보살은 아직도 성별이 예. 뭐 딱 여자다 남자다라는 그런 게 딱 정해지진 않았어요. 예. 근데 그 남자가 겉은 남자인데 밑에 성기는 여자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자기는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산 거예요, 자기는. 지금도 흔하진 않지만 그 당시는 얼마나 그런 사람이 흔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산 거예요. 미쳤네. 근데 요즘은 뭐 다 검색하면 나오겠지만 예. 그 관세음보살 그 경문이 있어요. 그 경문에 내 이름을 부르면 뭐 다 된다는 약간 이런 뜻의 그런 게 있어요. 뭐 불 속에서도 내 이름을 부르면 뭐 불이 꺼지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약간 자기가 이미 관세음보살이야 본인이. 네. 그래서 그 오빠가 그랬대. 야 관세음보살이 1000개의 눈이랑 손을 왜 갖고 있는데 야 많은 사람 구하라고 손을 갖다 뒀지 많은 새끼 쳐죽이라고 1000개의 손을 달고 있냐? 맞네. 야 1000개의 눈으로 많은 사람 보고서 이게 다독이고 이렇게 하라고 1000개의 눈 단 거지. 1000개의 눈으로 야 1000명을 쳐죽이고 자빠졌네. 아유. 그때 이제 경찰에 신고해서 막 경찰이 거기까지 오고 이러는 동안 이제 이 오빠 조사받는 동안 일본에서 지낼 기간이 경과를 거예요. 와. 결국은 이 오빠는 불법 체류자인데 이 사람 말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겠냐고. 예.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들어주지. 대상한 사람 불러주지도 않지. 근데 자기는 뭐 일본어 이창하지가 않지. 그러니까 이제 일본 경찰들은 이 오빠가 용병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죽인. 득치 와. 막 보면은 막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빠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이 새끼들이 이래서 나를 이 일을 시켰구나. 오. 얘 길거리에서 이런 일 할 새끼들 구했네. 길바닥에서. 막 그런 생각이 이제 막 들면서 그래도 이제 한국에서 변호사를 보내고 데리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되게 오래 걸렸대요. 그 국제재판으로 넘어가고 막 이러면서. 예. 뭐가 됐든 사잖아요. 엄청난 많은 사람을 죽인.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변호사 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몇 년의 싸움을 끝내고. 예.
그렇게 이제 한국에 돌아오나 싶었더니 일본에서 사업을 어떻게 잘해서 지금까지 그번에 일본에서 잘 있고 예. 그런 얘기를 간추려서 어떻게 해봤는데 얘기가 어떻게 또 급반전으로 끝난 것 같아가지고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화끈한 조커님의 그 언변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더 몰입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해주신 게 아닌가 그랬나요?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야, 역시 재밌게 조커님이시네. 진짜로 조커님의 언변은 전에는 조금 이제 네, 아무튼 좀 순화하시는 맛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 내려놓으셨네. 네, 이게 접니다. 네, 이 모습이 가장 조커님답고 가장 매력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원시원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네,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세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야, 이 칸논 숭배. 와, 이거 레전드네요, 진짜로. 이거는 조커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시원시원한 언변이 있어서 더 재미가 가해졌던 부분이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그렇게 희생시키고 뭔가 그 안에 가둬두고 이런 경우가 흔한 일은 아니고 이게 또 일본에서 있었던 90년대 당시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네, 아무리 사이비라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였는데 오늘 또 조커님을 통해서 이렇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화분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화분님이 준비하신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화분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화분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화분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지인분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화제도 됐었지만 또 실제로 네. 이런 일들이 없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지는 한번 저희가 들어보면서 판단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화분이에요. 일단, 이번에 SNS에 막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영상이 많아서 이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하는 거고요. 네. 일단 이건 정말 당하지도 말았으면 좋겠고, 해서도 안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모두 조심했으면 해서 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갖고 왔고요. 네, 너무 많죠, 요즘에. 네. 심각해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이 이야기는 지금 현재 징역을 살고 나와서 혼자 조용히 시골에서 사는 어떤 옛 지인분의 이야기인데요. 오, 예. 그때는 제가 믿질 않았어요. 그거를 그냥 그래 이 형 또 오바하네 이랬는데 일단 그 지인 형을 제가 A라고 지칭을 할게요. 그 형은 일단 전과도 많고 남 인생 신경 안 쓰고 오직 본인 배만 부르면 되는 일단 나쁜 사람이에요. 이미 징역을 많이 다녀왔고 직장 같은 데를 이제 취업해서 나가게 되면 길어야 한 달 정도 하고 때려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끼리끼리 논다고 예전에 징역에서 알게 된 징역 동기가 있는데 이 징역 동기를 B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해서 그 말에 여권을 만들고 짐을 챙기고 한 2주 정도 있다가 준비를 해서 공항에 들어가서 이제 푸놈펜으로 향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6시간 정도 비행 후에 푸놈펜 공항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예. 공항에 도착하니 그 범죄도시 4 보셨나요? 아쉽게도 못 거기- 봤는데, 예. 거기 보면 이제 김무열 배우님께서 검은 밴을 타고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거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데 검은 밴 차가 앞에 쓰더니 너네 누구누구 애들 맞지? 라고 하더니 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타가지고 여권을 달라고 해서 여권을 주고 확인을 하고 어디론가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참 가다 보니 처음에는 먹거리도 있고 무슨 사원 같은 건물들도 보이더니
어느 빌딩들이 많은 동네에 도착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도착한 높은 빌딩으로 들어가서 보안번호를 누르고 올라가니 그 안에는 수많은 컴퓨터와 일하는 한국인, 중국인, 러시아인 등이 엄청 많았대요. 거기에서 이제 중국인 따거들이라고 하는데 그 따거들을 만났는데 5명의 따거들이 있었대요. 네. 근데 그분들 인상 자기는 스포츠 머리를 하고 엄청 친절해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친절했고 예. 그분들은 반갑다고 인사와 함께 이제 간단한 규칙 비슷한 안내 사항을 몇 가지 말씀을 해줬는데 일은 다 알려줄 테니 걱정 말고 모르는 건 팀장들한테 물어보고 수익 배분은 몇 프로이며 술, 담배, 음식은 무제한으로 제공을 하겠다. 그리고서 너도 조심해야 되고 나도 안전해야 되니까 보안은 철저히 이렇게 할 것이고 편하게 일해라. 단 배신을 하거나 자기네들 뭐 이거에 대해서 안 좋게 하면 그땐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대요. 네. 근데 솔직히 이분도 이제 징역 짬이 있으니까 콧방귀를 뀌었다고 해요. 같이 간 B는 이제 그 형보다 나이가 더 많은데 일단은 뭐 동료도 아닌데 무슨 배신 이러고 그냥 중국 따거들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하루에 12시간씩 사기를 치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예. 돈도 너무 잘 벌리고 또 그 건물이 한 층에는 그 보이스피싱 사무실인데 그 건물 밑에 층 내려가면 다 카지노고 또 밑에 집엔 술집이고 식당이고 이렇게 돼서 그냥 출근하면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숙소도 엄청 으리으리한 곳에서 지내면서 이 형은 와, 돈 진짜 벌기 쉽다.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3천 정도 매출을 찍었대요. 본인 혼자가. 예. 재능이라고 생각을 해서 의식주도 나쁘지 않고 해가지고 그리고 한국 술도 팔고 한국 안주도 파는 데도 있고 또 이제 한국 노래방도 있고 또 이런데 돈만 있으면 비빈 대접을 받는데요, 거의. 예. 그래서 기빈 대접을 받고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아서 눌러 앉고 싶다는 생각이 자동으로 들었는데 그곳의 대표격인 중국 따거 형들이 너무 친해져서 본인들도 이제 그 형들을 보면 따거 이러면서 좀 살갑게 대했대요. 좀 친근하게. 근데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고서 한국 비자를 갱신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중국 따거들이 너네 한국에 갔다가 언제 다시 들어와라고 시킨대요. 그래서 A와 B는 같이 귀국을 해서 돈도 집에 붙일 사람 붙이고 사치 좀 하고 밀린 집세, 전기수도 해결하고 다음 일정에 맞춰서 다시 들어가게 돼요. 이제 캄보디아로. 그런데 중국 따거들이 너무 잘해주니까 선물도 몇 개 사서 갔대요. 예. 그래서 다시 푸놈펜으로 들어가서 따거들한테 선물도 주고 하니까 따거들이 동생 이런 걸 왜 사오냐 고맙다 참 잘해줬대요 진짜로. 내 동생이다 이러면서 막 유흥도 주기적으로 VIP급으로 보내주고 먹거리부터 빠진 거 없이 정말 잘해줬대요. 왜냐면 매출도 많이 나오니까 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엄청 잘해줬는데 어느 날 A와 B는 퇴근 후에 한 잔을 하러 가자는 약속을 잡아요. 거기는 뭐 어떻게 하니까 차도 지원을 해줬대요. 차 타고 다니라고. 그리고서 퇴근 후에 뭐 A는 B한테 어디 술집 갈 거냐 좋은 곳 있냐 이렇게 그냥 물어봤는데 B가 더 좋은 분들 소개해준다 하고 따거와 반대 세력인 조직원들을 소개를 해준 거예요. 분명 중국 따거 형들이 다른 건 다 참아도 배신은 못 참는다 했는데 A는 B에게 눈치를 계속 줬대요. 가자고. 근데 B는 일부러인지 눈치를 못 챈 건지 그냥 계속 마시라고 하고서 술을 계속 마시게 했대요. 그리고 슬슬 식기가 오르고 슬슬 이야기가 오가는데 사람이 돈을 쉽게 많이 버니까 뇌가 거만해지는 건지 사람이 머리가 크면 눈에 뵈는 게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B는 A를 꼬셔서 다른 조직 사람들과 작당 모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대충 들어보면 매출은 그쪽보다 더 많이 주겠다. 그리고 너네가 지낼 수 있는 보안 아파트를 제공하겠다. 차량도 지원해주겠다. 금전적인 조건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입을 맞추고 작전을 짜고 어떤 핑계를 대고 나갈까 하는데 어느 날 다른 조직원이 생각해보니까 다른 세력에 있던 그 중국인이 너무 쉽게 오는 것 같은데 너네 고객 DB라고 해서 그 고객 리스트가 있대요. 그걸 좀 가져와라. 그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일단 신뢰성을 얻은 상태에서 그 정도는 그냥 하루에 뭐 한두 개씩 하는 건 쉬웠대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옮기다가 자료도 준비했고 돈도 조금 형들이 돈을 어디다 놓는지 아니까 거기는 돈을 그냥 막 올려놓나 봐요. 그냥. 근데 올려놓고 막 하도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돈도 조금씩 손을 대고
이틀 뒤에 다른 세력으로 갈 준비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A가 평소 업소 다니면서 좋아하던 여자가 있어요. 그 나라 사람. 근데 너무 이쁘대요. 이쁜데 여자랑 술도 마시고 좋은 시간도 보내는데 그때 A가 해선 안 될 말을 한 거예요. 여자한테. 나 이제 곧 부자 될 거니까 너 딱 기다려. 이러면서 허세를 떤 거예요. 그래서 막 썰도 풀고 막 멍청한 짓을 하고 마는데 그리고 계획 당일날 A와 B는 만나기로 했던 약속 장소에 도착을 했고 다른 세력 중국인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참고로 캄보디아는 돈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나라예요. 해당 사무실도 캄보디아 경찰서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라고 들었고요. 군인들이 그 건물을 지켜준대요. 그리고서 한국에서 경찰이 영장을 갖고 와도 못 들어간대요. 그런 사무실인데 경찰서장도 여기는 절대 못 건든대요. 캄보디아 경찰서장도. 무튼 일단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세력 조직원이 인사를 하면서 골목에서 들어오는데 갑자기 검은 밴이 오더니 탕탕 하고 소리가 났대요. 총성과 함께 중국 따거들이 방탄조끼를 입고 내려와서 다른 조직원들과 싸움이 났대요. 그런데 저희가 상상하는 것처럼 막 칼이나 몽둥이로 치는 게 아니라 방탄조끼에 권총을 들고 와서 죽였대요. 실제로 죽였대요. 그런데 반대 세력도 총이 있어서 맞대응을 하게 되는데 결국 중국 형님들이 이기게 됐대요. 근데 A와 B는 벌벌 떨고 숨죽이고 있는데 따거들이 웃으면서 차에 타라고 했대요. 그래서 거기는 다른 나라니까 도망도 못 치니까 타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차에 타서 어디론가 이동하는데 이동하는 내내 말도 없고 따거들은 그냥 담배만 태웠고 막 밖에만 보고 있는데 도착하고 나니까 어느 창고 딸린 주택이래요. 근데 옆에 있는 다른 골목들에 있는 다른 주택들을 보면 불은 다 꺼져 있고 대문들은 나무 판자로 다 가려져 있대요. 옆에 있는 다른 건물들은. 그런데 딱 그 주택에 들어갔는데 소파에 앉으라고 말을 하더니 왜 그랬어?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B는 따고 뭘 왜 그래? 우리 잘 모르는 일이야. 만나자 해서 누군지도 모르고 일단 만났어. 라고 변명을 한 거예요. 죄송하다고 해도 될 판에. 근데 하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소파 밑에서 두들겨 맞았대요. 따거 중 한 명은 A를 가리키면서 너 저번에 이사벨라 만났지? 그러니까 이사벨라는 A가 좋아하는 그 술집 여자. 네, 이사벨라 언니가 내 애인인데 몰랐구나 하며 순간 A는 벙쪘대요. 이사벨라가 언니한테 말을 해서 언니는 중국 따거한테 이 사실을 말해준 거고 중국 따거들은 계속 기다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A랑 B는 끌어안혀지고 중국 형님들한테 죄송하다고 따고 하면서 막 빌었대요. 진짜 막 미친 듯이 빌었대요.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중국 형님들 중에서 1번부터 5번까지 형님들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 1번은 가장 키가 작은데 가장 무섭대요. 근데 2번은 머리가 엄청 좋대요. 그리고 3번은 생각도 없고 그냥 1번이 시키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덩치 좋은 사람이고 4번은 3번이랑 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도와준 사람이고 5번은 캄보디아 윗분들과 연결이 되는 인맥을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그런데 막 빌고 미안하다고 하는데 1번 형이 씩 웃으면서 너희들은 안 돼. 한국 애들은 꼭 쳐맞아야 돼. 좋게 해주면 말을 못 알아먹더라고 하면서 3번 따고한테 고개를 끄덕이더니 3번이 전기 충격기가 달린 그 경광봉인가 그 3단봉 있잖아요. 축 피는 거. 근데 그게 전기 충격기가 된대요. 그거를 피고 A랑 B를 막 발로 밟으면서 전기로 지지고 막 그랬대요. 사정없이 팼대요. 진짜 얼마나 팼냐면 옆에서 A가 B가 맞는데 B 갈비뼈 부러지는 소리가 의득 소리가 났을 정도래요. 그렇게 각자 폰을 뺏어서 비번을 풀게 하고 다 확인을 했대요. 유출한 게 있나. 그런데 A는 다행히도 일하는 동안 한국이랑 연락한 게 없었고 다른 세력과 연락을 B가 다 한 거고 A는 그래서 넘어갔대요. 근데 B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한테 별의별 소리를 다 했다는 거예요. 일단 귀종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여기서부터 조금 혐오스럽고 끔찍할 수가 있어요. 좀 돌려서 이야기해 주시긴 하겠지만 네. 그래서 신명나게 패고 팬티만 입혀서 무릎 꿇고 앉아 있었대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중국말로 막 샬라샬라 하더니 야 B 너는 못했어. 지읒댔어. 넌 너만으로 안 끝날 거야. 네 여자친구한테 너인 척하고 여기로 부를 거야. 잘 봐. 하더니 여자친구가 답장으로 말했겠죠. 너 어디 뭐 나랑 놀래? 막 이렇게 오빠 있는데 와볼래? 이러니까 여자친구가 와 정말? 나 여권 있으니까 준비해서 내가 내일 바로 갈게.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이제 B는 따거한테 따거 제발 한 번만 죄송하다고 뭐든지 다 하겠다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니까 따거는 너 당연히 뭐든지 다 해야지
너네는 앞으로 여기서 평생 돈 벌어야 될 거야. 어디 못 가. 하고 옆에서 다른 중국인들은 담배 피고 밥 먹고 하는데 두 사람은 계속 울면서 잠도 못 자고 그냥 계속 편집바람으로 무릎 꿇고 있었대요. 그런데 다음날 B의 여자친구가 비행기를 탄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되고 6시간 남은 거잖아요. 올라면. B는 이제 사색이 되고 하고 정말 죄송하다고.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고 제가 10억 벌 때까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막 빌고 맞으면서도 바지 붙잡고 울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났는데 결국 여자친구는 공항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서 중국 따거들은 B의 부하 직원인 척하고 형수님 안녕하세요 하고서 막 B의 칭찬을 하면서 차에 태워서 그 A, B가 꿇어 앉혀져 있는 장소로 데리고 왔대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보는 앞에서 A, B를 무참히 을 하고 또 A랑 B가 보는 앞에서 중국 따거들이 집단으로 행을 하고 모진 수모와 능욕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여자친구는 지쳐서 쓰러지고 결국 돌아가셨다고는 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캄보디아 현지인들한테 돈을 줘서 뭐 내서 버려라라고 해서 뭐 버렸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근데 자세히는 저도 몰라요. 왜냐면 이거를 뭐 한국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전 솔직히 몰라요. 저는 그냥 들은 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거기 부분은 자세히는 말을 안 해줬어요. 너무 그런데 충격적이니까. 네, 그리고서 1년이 지나고 이제 A랑 B는 일을 하는데 B가 또 한번 맛이 가가지고 도주를 하다가 걸려요. 그래서 중국 따거들이 한쪽 다리를 쓸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A는 조용히 자기 자신은 이제 없구나, 나는 이제 없는 거구나 하고 사기치면서 돈도 조금씩 받고 사는데 중국인 형들을 깨우러 2번 그 아까 머리가 좋다는 따거 있잖아요. 가는데 이제 서랍을 딱 열었대요. 술 취해서 자고 있는데 근데 그 서랍 안에 지금까지 일했던 사람들의 여권하고 그리고 그 여권을 하나하나 합해서 따놓은 게 있대요. 그래서 이걸 보고 어차피 나 이거 죽는구나, 여기서 도망을 못 가는구나. 근데 어차피 죽을 거 그냥 한번 시도라도 해보고 죽자. 이래서 자기 여권하고 자기 그 카피본을 챙겼대요. 챙기고 여권을 숨겨놓고 몇 달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거의 그쪽에 살다시피 해서 말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는 한대요. 근데 중국 따거들이 1년에 한 번씩 캄보디아 경찰청장이나 고위 간부들을 접대하는 때가 있대요. 그때 A가 운전을 하게 됐고 형들이 들어가는 거 보자마자 차를 주차하는 척 하면서 차를 돌렸대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이제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미 술을 먹으러. 차 돌리는 건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A가 이미 여권도 없어서 도망도 못 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돌려서 바로 공항으로 가게 되는데 표 시간이 그 캄보디아나 동남아는 이제 뭐 한국까지 오는데 수시로 이제 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유해서 가는 표도 많고 그래가지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주변 지인이나 가족들한테 연락을 해서 비행기표를 겨우 하나 샀대요.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한국에서 돌아왔는데 일단은 한국 경찰도 이제 이 여권을 일단은 의심을 한 거예요. 이게 잡힌 이유가 여권을 이제 중국 형들이 비자를 한 번씩 한국 갔다 오게끔 하잖아요. 근데 A는 그때 사건 이후로 못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 다 털어놨대요. 자기가 무슨 일을 했고 내가 아는 사람이 저기 아직도 갇혀있다. 근데 그쪽에서 뭐 한국에서는 뭐 손 쓸 수 있는 건 없고 어찌됐든 간에 A는 그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 징역은 가게 됐대요. 근데 A는 징역을 갔을 때 너무 좋았대요. 한국 징역 가는 거 자체가. 너무 행복했대요. 그래서 그 형님이 예전에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해줄 때는 저는 진짜 안 믿었어요. 저는 외국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비행기를 타는 것도 무서워하기도 하고 외국이 어떤 건지 잘 모르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냥 무시를 했어요, 저는. 근데 이번에 SNS에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영상글이나 이런 거 보고 그냥 이야기를 풀어본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더 참혹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나마 좀 순화하신 게 이 정도니까 화부님께서. 그것도 있고 그 형님이 얘기를 이런 식으로밖에 안 해줘가지고 더 길게는 안 해주더라고요. 아직도 그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자기 죄가 좀 더 커질까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그 징역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때 행복했다고 한 거는 나 이제 살았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쵸. 그러고 살다 나오셨나요? 뭐 어떻게 됐나요? 살다 나오고서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고. 그리고서 이제 정신 못 차리고 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 연락을 아예 안 하는 사람이고요. 섬뜩하다 진짜.
일단은 화부님께서 너무 리얼하게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돈을 쉽게 벌려고 그냥 범죄에 네. 뛰어드는 사람들이 워낙 좀 많아지고 있어요. 네. 특히나 이제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것들도 정말 사라져야 되는 범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해외 본부가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잡기가 너무 힘드니까 네. 그래서 지금도 계속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또 피해 보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화부님께서 오늘 해주신 이야기도 너무나 충격적이고 섬뜩한 현실 공포 이야기도 너무나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네. 그냥 해외에서 그냥 마음 편하게 돈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걸로 유혹하는 그런 범죄 집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또 현혹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그런 일은 쳐다도 안 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피해 없이 평안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 화보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번에 캄보디아 납치 사건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분인데 요즘 뭐 그냥 난리가 났죠? 캄보디아 이야기가. 근데 사실상 캄보디아 이야기 제보 같은 경우는 한참 전에 저희 시들무에도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야 좀 매스컴에 노출되고 하는 거지. 저 한 몇 달 전 아니면 뭐 1년 전 이렇게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화부님, 네, 안녕하세요. 화부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번에는 아주 또 섬뜩한 캄보디아 이야기를 해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일단 이걸 주제를 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는데 집안에 사대가 안 맞으면 일어나는 일? 집안 그런 사대. 일, 네. 알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는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화분이에요. 일단 옛날부터 집안에 사대가 안 맞으면 재수도 없고 집안에 우환이 있을 수 있다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일단 저희 친가와 외가 양쪽이 사대가 맞지 않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일단 시작 전에 간단히 저희 집안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는 외가가 기독교예요. 다. 그리고 외할머니는 모두 목사님이셨고 그리고 집안 자체가 이제 기독교라서 어머니네는 1남 3녀에 어머니는 둘째 장녀로 있었는데 위로 오빠 아래 여동생 2명 이렇게고 친가는 유교랑 불교였는데 2남 3녀로 아버지는 막내셨어요. 그런데 때는 저희 부모님이 결혼을 하시고서 난 일인데 저희 부모님은 일단 결혼 전에 종교 문제에서 양측이 조금 못마땅한 게 많았대요. 근데 이유는 저희 친가에서 미신이지만 두 집안의 인연을 맺기 전에 그 시절에는 주위에 찾아가서 물어보고 이러잖아요. 근데 인연을 맺으면 화를 입는다는 말을 할머니께서 듣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극구 반대를 하시는데 저희 친할아버지께서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마을에서도 알아주시는 신사고 지나가다 보면 엄청 칭찬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 애들이 좋으면 됐지 하면 그냥 혼인을 허락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외가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기독교 집안이시고 목사님들이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외갓집이 상계동이었는데 교회를 무리해서 서울 목동에 작게 빚을 내서 시작을 하셨대요. 근데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되지만 저희 친가는 집안이 돈이 많은 집이에요. 얼마나 많았냐면 그 시절에 그쪽 지역에서 방앗간을 유일하게 한 집안이시고 요즘 할아버지 지인 마을 분들이 얘기를 해주신 거 들어보면 그 동네 살면서 저희 친할아버지 땅을 안 밟고 다닐 수가 없었다고 할 정도로 많았대요. 방앗간도 2개 운영하시면서. 그래서 그때 당시 그 동네에선 부자셨는데 일단 무튼 외가 측이랑 친가 측은 서로 막 그렇게 했다가 결국에는 서로 좋다고 하니까 허락을 하게 됐대요. 근데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이걸 평생 후회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일단 어찌저찌 결국 결혼을 하게 되시고 저희 친가는 그 시절에는 너무 시골이라 서울에서만 사시던 저희 어머니는 시골로 시집을 오고 시집살이가 시작을 합니다. 그 집에는 증조할머니,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큰아버지, 큰어머니, 그리고 큰어머니네 큰딸, 그리고 막내 고모, 저희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9식구가 있었어요. 일단 시집을 왔으니까 열심히 신부 수업을 배우면서 참으면서 일을 하셨대요. 그런데 종교 때문인지 너무 힘들어서인지 어머니께서 종종 헛것을 자주 보시고 다치시고 이런 일이 이제 빈번했다고 해요. 물론 시집살이 하면서 지치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 당시에 나무로 된 구식 한옥이었는데 보이는 사진에 있는 게 천장 모습이에요. 이런 한옥이었는데 그런데 어머니께서 잠만 자면 그 천장에서 머리는 황소인데 하얀 소복을 입고 있는 형체랑 수염이 길게 난 할아버지 형체가 막 나와서 어머니께 나가라고 소리를 치더래요.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잠을 자고 있냐? 막 고래고래 소리를 계속 질렀대요. 그런데 어머니는 무서우니까 눈을 감고 모르는 척하고 있는데 이 형체들이 몸은 저 천장 나무 기둥 있죠. 저희도 실제 저렇게 기둥이 있었거든요. 그 기둥에 몸은 그대로 있는데 얼굴이랑 손만 쭉 내려오더니 어머니 등을 탁 하고 쳤대요. 귀신한테 맞아보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어머니 말씀이 귀신한테 맞으면 사람이 때리는 것보다 몇 배는 아프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맨날 맞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잠을 깨시는 일이 빈번했대요. 너무 무섭고 저 어떡하지 했는데 하루는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잠을 깼는데 한옥이니까 한옥에서 사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채가 또 있고 안채에서 이제 저희가 대청마루로 가기 전에 밤에는 그 미닫이 문으로 해서 이렇게 닫아놔요. 바람이 못 들어오게. 근데 그 문을 자다가 깨서 봤는데 막 밖을 나가고 싶더래요. 어떤 날에는. 그런데 이 밤에 나가면 더 무서울 것 같아서 그냥 눈을 질끈 감고 하나님 저것들 좀 안 보이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그날 밤을 또 무사히 넘겼다고는 해요. 그런데 다음날 또 이제 아궁이에서 밥을 하고 짐승밥을 주고 밥도 차리고 너무 힘들게 일을 하다가 하루가 다 가는데 대문을 걸어 잠그려고 대문으로 가셨어요 어머니가. 근데 그 문을 닫다 보면 문 틈 사이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멀리에서 흰 색깔의 뭔가 보이더래요 멀리서. 그래서 눈을 질끈 감고 그냥 무시하고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방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사랑방을 쓰셨고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는 큰아버지네 가족이 자는 곳에서 같이 잤는데 남녀가 같이 자면 안 되니까 큰아버지랑 아버지는 방을 따로 쓰시고 큰어머니랑 저희 큰누나랑 엄마랑 이렇게 셋이 주무시고 그리고 저희 증조할머니랑 막내 고모는 옆방에서 또 따로 주무신 거예요. 근데 그날 어머니께서 꿈을 하나 더 꾸십니다. 딱 자고 있는데 밖에서 대문 두들기는 소리 쾅쾅쾅쾅쾅 이런 소리가 나더래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이게 쾅쾅쾅쾅 치니까 너무 시끄럽게 두들겨서 어머니는 막내잖아요 그 집안에. 그래서 시부모님도 깨시고 형님네 다 깨시고 하면 안 되니까 문으로 가서 문을 열고 누구세요 하고 보니까 2명의 남자가 있는데 한 명은 흰 소복에 갓을 쓰고 다른 한 명은 똑같은데 검은색 옷을 입었었다고 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눈에서는 안광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가자 이렇게 말을 하대요. 근데 입은 하나도 안 움직이고 계속 가자 이러길래 저희 어머니는 아니 어딜 가요? 저는 이 집에 시집 와서 이 집에서 살아야 하고 지금 잠 못 자면 내일 새벽이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눈에서 빛이 세게 나면서 가자니까 이렇게 소리를 내더니 그 소리와 함께 홀린 것처럼 어머니도 갑자기 신발을 신고 대문을 닫고 마당 앞에 가로등이 있거든요. 가자 그래서 가로등 쪽까지 갔는데 대문 앞에 분명히 2사람이 있었으니까 어머니께서는 대문을 등지고 있고 그 사이에는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뒤를 돌아봤는데 그 2사람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가로등 쪽으로 가니 어느 순간 그쪽에 그 2사람이 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2사람이 있어서 어머니는 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하면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데 어머니가 걸어가면서 신발을 보니까 모르고 한쪽을 시누이 거를 신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 사람들한테 저기 죄송한데 저 집에 가서 신발만 빨리 갈아 신고 가도 될까요? 빨리 갈아 신고 올게요 했더니 그 둘이 다녀오라고 했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그대로 집에 가서 신발을 갈아 신으려고 했는데 아니 내가 지금 졸린데 왜 가? 짜증나네. 그냥 자야지 하고 그냥 주무셨대요. 어허. 그런데 문을 막 부술 것처럼 쾅쾅쾅쾅쾅쾅 하고 나와 이러면서 계속 한참을 두들기더래요. 그런데 어머니는 눈 딱 감고 기도하면서 잠을 그냥 주무셨는데 그날 어찌됐었든 일단 또 그날도 하루가 간 거예요. 무사히 일어나서 이 이야기를 할머니랑 가족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근데 큰아버지 때 가족들은 그때 안 계셨대요. 근데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니까 한마디로 저희 할머니, 고모 이렇게 깔깔깔깔깔 웃었대요. 그 얘기를 해주니까 웃으면서 너 죽을 뻔했네. 저희 아버지 성함을 똘비라고 할게요. 야 우리 똘비 세장가 갈 수 있었는데 하면서 막 웃었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결혼한 게 너무 후회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쫄라서 인천으로 이사를 가자 해서 인천으로 이사를 오는데 그런데 그것도 엄청난 비난과 욕설을 많이 받았대요. 할머니한테. 내 아들 왜 데리고 딴 데로 가냐. 근데 거기에 막내 고모가 같이 간 거예요. 신혼인데. 그 조건으로 갔는데 말도 안 되죠 이거는 일단. 그런데 막내 고모는 중간에 애인이 생겨서 그 집에서 나가고 어머니 아버지랑 이제 저랑 누나가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요. 그 집에서. 근데 그 사이에 저희 누나가 먼저 태어났을 때 그때 이제 저희 큰아버지 댁도 이제 시골에서 나와서 서울에서 지내게 되세요. 근데 그때 좀 지나서 큰아버지 밑에 자식들이 1남 3녀가 됐어요. 그러고서 좀 있다가 어머니께서 꿈에서 막내 이모가 나와서 언니 하면서 너무 즐겁게 놀다가 갑자기 정색을 하고 뒤돌아서 가는 꿈을 꾸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한참 그런 이상한 꿈을 꾸는데 어느 날 이제 저녁에 큰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게 돼요. 사인은 추락사 플러스 과다출혈 이건데 예. 서울에서 유명한 교회를 건설하시면서 거기 인부로 일을 하셨는데 반장으로 계셨대요. 자식들도 있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임금을 계속 안 준 거예요.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임금을 못 받아오니까 임금 받으러 갔다 오겠다 하고 찾아간 거예요. 큰아버지께서. 근데 큰아버지께서 한참 안 돌아오시니까 큰엄마가 어떻게 하지 하다가 잘하고 있겠지 하고 했는데 다음날 그쪽 이제 아침 일찍 찾아가니까 주검으로 발견되신 거예요. 큰아버지께서. 그런데 해당 건설업체는 모른다고만 하는데 건설 조금 해보신 분이 있으면 그 앞에 컨테이너로 2층 계단식으로 이렇게 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작업 현장 작업할 때까지만은. 근데 그 밑에서 떨어져서 돌아가셨는데 모르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일단은 그때 당시에는 판결은 추락으로 인한 과다출혈 및 저체온증 그렇게 나왔고요. 그렇게 돌아가시고서 상을 다 치를 때쯤 외할머니께 연락이 또 와요. 저희 어머니가 똘순이라고 하면 똘순아 막순이가 죽었다. 막내 이모가 돌아가신 거예요. 일주일 안에. 그래서 어머니는 그때 그 소리를 듣고 기절을 하셨대요. 근데 일주일 간격으로 일단은 친가에서 한 분, 외가에서 한 분, 두 분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근데 막내 이모는 사인이 진짜 이상한 게 일단은 사인은 심장마비로 나왔는데 그날 친구들이랑 놀이공원을 간다고 하고 놀고 왔대요. 오고서 얘기하다가 밥 먹고 하고 방문을 잠그고 다음날 교회 쪽에 사람들이다 보니까 또 새벽기도 이런 것도 많이 해요. 근데 얘가 피곤해서 새벽기도 안 나오나 보다 하고 말았는데 점심도 안 먹으러 나오고 하니까 문을 계속 두들긴 거예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가족들은 안 나오니까. 그래서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는데 저희 막내 이모가 이쁘게 화장을 하고 엄청 이쁜 옷을 입고 그리고 얌전히 누워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당시 주변에 카메라가 있어서 카메라를 나중에 인회를 해보니까 자기의 이쁜 모습을 다 찍으셨대요. 옛날에 이런 말이 제가 들은 게 있어요. 자기가 죽을 때는 죽을 때를 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쪽 다 이제는 저희 친할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신이었던 이야기들이 실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섭고 후회가 많이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첫 기억은 아버지는 항상 어머니를 빼고 집을 부시고 저랑 누나랑 어머니는 내복 입고 도망 다녀요. 항상. 그리고 술만 마시면 너 때문에 우리 형이 죽었다. 어머니는 반대로 너 때문에 그럼 내 동생도 죽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뭐 지금은 이제 이혼을 하셨지만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만약에 너네가 없었으면 너네 아빠를 죽였다. 근데 내가 너네 아빠를 죽이면 너네는
자의 자식이랑 꼬리표 때문에 내가 안 죽이고 참고 너네 때문에 산 거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러고서 있다가 혹시 신과 함께 만화책으로 보면 웹툰으로 보잖아요. 아, 네. 그럼 거기에서 그 군인이 살해를 당하는 게 있어요, 장면이. 억울하게 죽어서 어머니 꿈에 장군의 옷을 입고 꽃동산에 큰 문 앞에 나오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제가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해주고 막 너네 엄마는 나쁜 막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항상 얘기를 했거든요. 친할머니가. 근데 제가 그러면 큰아빠는 할머니는 안 보고 싶냐? 라고 하니까 큰아빠가 돌아가시고서 얼마 안 있다가 꿈에 나왔대요. 그게 뭐냐면 할머니가 꿈을 꿨는데 엄청 막 들판에 꽃도 엄청 이쁜 꽃들이 있는데 예. 큰 문이 있더래요. 그 큰 문 앞에 딱 서서 보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저희 큰아버지가 막 장군 옷을 입고 나와서 엄마 나 가야 돼요 하고서 말을 하는데 할머니가 가지 말라고 했대요. 근데 소름 돋는 게 저희 할머니가 33년생이셨는데 웹툰을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것 스토리 보면 일단은 저희 집 자체가 맞지 않는 것 같고, 저희 어머니를 많이 괴롭혔던 그 막내 고모는 결국에 안 좋게 돼서 결국엔 지금 스님이 되셨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께서 실제로 겪은 일이고, 저희 집이 어렸을 때부터 이혼하면서 겪었던 그런 이야기를 무섭진 않지만 그래도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사대가 안 맞아서 생기는 네. 일이라고 하셨구나. 네네. 아이고, 이게 지금 뭐 말로 어떻게 다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죠? 네. 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 오늘 화부님께서도 너무 또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네. 여유로울 때 항상 네.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화부님. 네,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늘 화부님이 해주신 이야기들도 사실상 그냥 사대가 맞지 않는다라기보다는 무언가 더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런 일들이 쉽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규정님들 중에서도 비슷한 느낌의 이야기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